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박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이제 핫한 이슈죠. 성희롱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시 양박 노무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주로 이제 성희롱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노무사님들을 모셨는데요. 노무사님들 사례를 가지고 이제 각각 말씀을 좀 나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또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그런 부분이네요. 주제가 그겁니다. 계약직이 먼저 꼬리친 거네. 이런 부분인데, 계약직으로 막내로 이제 막 입사한 어떤 이제 직원이 개인적인 연락을 받게 됐는데, 메신저로 뭐 끝나고 뭐 차 한잔 한다거나 주말에 뭐 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연락을 하지 않자 그 위에 이제 그 이대리라는 직속 상사가 결제도 미루거나, 업무 안내사항을 전달해주지 않는 등 이 진이라는 사례의 여성분을 업무적으로 괴롭힌 사안이죠. 그래서 결국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인사팀에서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다른 정규직 직원들이 그 계약직으로 들어온 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인 그 이대리를 갖다 두둔하면서 진이를 탓하며 계약직이 먼저 꼬리친 거지 애초에 따라 나가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이제 수군거린 거죠. 우연히 이 소문을 듣게 된 진이는 충격이 아주 큰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례에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차례대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윤수 노무사님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사례는 뭐 진이라는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의 여성에서 비정규직이자 또 여성 이 두 가지 사회에서 얘기되는 뭐 약자라고 하는 키워드 두 개가 결합된 사건 같은데요. 또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대리라는 상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밥 먹자, 차 마시자, 뭐 술 한잔 하자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받아주다가 이제 부담을 느껴서 딱 커트하는 순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결제도 미루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실제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또 뭐 개정법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직장 내 괴롭힘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성훈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거 최근이 아니죠. 벌써 오래됐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거기 이제 강 땡땡이라는 이제 이름의 연예인이 맡았던 역할도 보면 인턴들인데 이제 그 팀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일을 잘한다는 또 이유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사회적 신분인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계약직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선을 긋는 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2차 피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이고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원인 자체가 출발점이 2차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가해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대리는 가해자니까 1차 가해자고 이대리로부터 뭐 언어적 이제 성희롱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2차 피해로는 이제 이대리를 두둔하는 정규직들이 2차 피해를 또 계약직이니까 그랬겠지, 꼬리쳤겠지라고 하고 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마치 사회적 신분이 형성된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돼서 쉽게 평가하고 또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행위의 잘잘못을 보지 않고 쉽게 단정하는 이 모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성희롱, 1차적인 성희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에 의한 2차, 그죠? 2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직장 내 만연해 있는 사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직 문화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개개인을 어떻게 특정해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뭐 처벌이 뭐 만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 자체도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형법적인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과태료 부분이 사실 그다지 이제 뭐 벌칙으로서 크게 강압적인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먼저 이제 개선을 해서 조금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갖다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름 생각이 됩니다.